받글을 기자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데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하고 이렇게 항상 접촉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저도 뭐 의원님을 뭐 대전에 있을 때 이렇게 직접 뵙고 하는데 아마 일반 분들은 조승래 의원이 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살갑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막상 이제 기자들이 옆에서 접해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담백하고 저희 기자들은 뭘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정확하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승래 의원님하고 이렇게 뭘 질문을 드렸을 때 몇 가지 들었을 때 답이 굉장히 빨리 오고 정확히 와서 되게 좋았는데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굉장히 기사 쓰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수석 대변인 맡고 그 당에 제가 공보단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네. 공보단이라는 건 보통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치를 때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당의 공보단을 만들어서 제가 공보단장을 또 겸했어요. 예. 그게 이제 선거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 공보단을 만들었는데 그럼 뭘 할까? 언론사에 인사를 가자. 네. 그래가지고 인사를 막 다녔어요. 다녔더니 그 언론사 이제 뭐 사장 대표나 아니면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 이런 분들이 아니 민주당 대변인이 자기 회사 온 건 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이게 좀 다른 쪽에 있는 언론사도 뭐 가셨군요. 조선일보나 TV조선 같은 경우에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변인이 자기들 인사 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려면 네. 서로 인사는 잘 나누고 지내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언론한테는 되게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아니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네. 알면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 못 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깔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른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지어내게 돼요. 이게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특히 대변인들의 사고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네.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걸 분명히 했죠. 아는 건 정확히 설명해주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얘기해줄 수 없다 하면 못해준다 하고 네. 요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지만 언론한테 뭔가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저도 대변인도 취재를 해야 돼요. 네. 뭐 대표한테 물어보고 네. 다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아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게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군요. 사실 기자들은 정말 솔직한 이 정치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른다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하고 오해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부딪혔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럼요. 이거 이럴 때 저는 조금 좀 황당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 매체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업로드하고 송고하고 다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면이나 방송 같은 경우 또 인터넷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서 현장에 있는 뭐 이제 중앙일간지 기자가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재계 뭐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뭐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네. 비공개 간담회 적상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막 취재를 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백브리핑을 해주지만 근데 뭐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써놔요. 어디서 듣고. 그래서 아니 내가 메모한 거는 없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제 어쨌든 다른 참석자들의 얘기를 건너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첨언되는 경우가 되게 첨언되는 많네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사 본문에는 없는데 제목으로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데스크가. 네. 근데 예를 들면 요즘 중앙일간지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모양이에요. 기사를 만들어서 소위 팬 기자가 이렇게 송고를 하면 예. 그 소위 제목을 뽑는 거죠. 네.
그 미다시라고 그럽니까? 예. 네. 미다시 뽑는 거는 데스크 편집에서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터넷용으로 따로 뽑는 뽑는 거예요. 거. 예. 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제목이 네. 올라가는 경우 간혹 있어요. 아니 이럴 때가 네. 저는 제일 황당해요. 네.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당신이 예를 들면 A는 B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에. 그런데 A는 아니 C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쓴 기사와 제목이 다른데 예. 그럼 당신이 쓴 이 소위 기자의 일종의 소위 창작물에 대해서 예. 저작물에 대한 왜곡 아니냐. 이건 내가 보기에는 소위 그 언론 윤리상에도 안 맞는 거 아니겠냐. 예.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대요. 예. 데스크가 아니, 제목을 그럼 우리 고칠 입장에서는- 권한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제목을 바꿔줘라. 예. 아니 사실과 다르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막 언론 중재위 보내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 기사를 열심히 썼는데 데스크에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네. 바꿨는데 보기에 너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데스크가 항상 직급이 위라서 밀립니다.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특히 일간지가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일간지가 우선은 그 이제 포털 같은데 띄워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분위기 봐서 또 그걸 가지고 지면 낼 때는 또 제목을 또 바꿔요. 인터넷 판이 먼저 나가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 경우는 또 기자들에게 또 오해가 또 있었단 근데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그 소위 이제 취재원과 언론가의 일종의 그 서로 좀 지켜야 될 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자도 아마 조 의원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니, 많이 미안해하죠. 미안해하는데 자기들도 회사에 얘기를 하는데 네. 기사를 쓴 그 작성자의 권리도 있지만 네. 그 제목을 단 그 사람의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 좀 아니 약간 이상하죠. 이상한 권리예요, 근데.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좀 방어를 좀 하자면 기사에는 자기 이름에 바이라인이 달리잖아요. 무슨 기자가 그렇죠. 썼다는 거. 근데 제목도 그렇게 데스크가 바꿀 거면 제목 바이라인도 달려야 돼. 제목 실명제를 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그런 일도 또 있었고 아무튼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전혀 쉬질 못했죠. 지금 뭐 대선 끝난 지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이요? 네. 열흘 있는데 6일, 7일, 8일 이제 3일 연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6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현충일이니까 뭐 오전에 그 대전 현충원 가서 예. 이제 추념식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생한 우리 시의원, 부의원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사실 원래 이제 그 7일 날 하루 쉬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관저로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관저로 이제 지도부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또 밥 먹고 오느라고 또 모셨죠. 아이고 바쁘셨네. 네. 그러니까 모셨어요 하루도. 아이고 그렇군요. 그 대변인 자리가 참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대변하는 자리는 항상 내 뜻과 상관없이 대표를 따라다녀야 되고 대표의 의중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내가 대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좋은 거는 그 대표의 입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언론에 집중을 받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왜냐면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조 의원님은 수석 대변인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미 그 6월 13일 그러니까 저 새로운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예. 선출되니까요. 됐으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원내 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한 뭐 길게는 한 2달 정도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텐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좀 특이한 경우의 대표거든요. 연임한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임한 대표고 보통 수석 대변인들은 이제 재선들이 보통 하는데 연임한 대표의 또 직접적인 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삼선 수석 대변인을 맡게 된 건데,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당선까지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니 이제 제 소임은 다 한 거죠. 대변인으로서 소임은 다 했으니 정확하게 10달 되는 거죠. 10달 만에 네. 그 이제 대변인 자리는 제가 이제 물어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은 일을 하셔서 그래도 뿌듯하시겠습니다. 후임 이제 수석 대변인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죠 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이제 그 대변인단에 네. 대변인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현역 의원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유성 의뢰 황정아 의원, 예. 그리고 서울 강북의 이제 한민수 의원, 음. 또 김성애 의원이라고 경기 고향의 김성애 예. 의원, 또 원외 또 대변인들도 있어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나왔던 박경미 예. 대변인, 또 뭐 상금 부대변인들도 있고, 또 원내 아. 대변인들도 있고, 그 대변인들 식구가 많을 때는 10명이 넘었거든요. 또 법률 대변인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석 대변인 제가 이제 그만둔다 하더라도 뭐 새로 오신 뭐 대행이 수석 대변인을 별도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대변인 중에서 뭐 선임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건 뭐 판단하시겠죠. 예. 후임 대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임 대변인으로서 난 잘했다. 너들 이렇게 해라. 근데 뭐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든지 기본을 좀 해야 돼요. 아. 이게 기자들, 언론인들은 제일 열받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콜백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오면 근데 진짜 열받아요. 저는 네. 해주거든요. 네. 전화를 보통 기자들이 그 석간이 있으니까 네. 석간은 좀 일찍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문화일보라든지 내일신문이라든지 이런 석간은 당연히 일찍부터 하는데, 근데 막 전화가 막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백하는 순서를 석간 먼저 해줘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예, 마감 시간이 다르니까 석간 통신 이걸 먼저 해주고 조간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딱 정해 그렇죠. 놓으셨군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콜백을 해주고, 보통 한 6시 반부터 그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보통 8시 반쯤 회의가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 뭐 많게는 막 한 50통 정도 받아요.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전화를 놓친 경우에는 네. 회의 마치고 네. 또 한 뭐 10시 넘어서 이렇게 콜백을 해주죠.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변인이 그러니까 되신 거군요. 너무 이게 대변인이 뭐 말을 엄청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정확하게 전달, 그리고 꼭 전달.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다 이제 언론인들하고 소통이니까